세상이 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어디에 투자하는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우정 유한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유한타증권 김우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테마펀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테마펀드가 생소한 분들을 위해서 테마펀드가 뭔지부터 일단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펀드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 이렇게 투자 지역을 정한 다음에 액티브 펀드, 인덱스 펀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덱스 펀드는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고요. 액티브 펀드는 지수는 있지만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 초과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매니저들이 종목 선정이나 뭐 업종 선정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좀 노력을 하시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코스피 200이나 뭐 이런 지수를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업종을, 물론 업종의 그 비중 차이는 있겠지만 펀드마다 대부분의 업종을 좀 가지고 가는 펀드입니다. 반면 테마 펀드 같은 경우는 그 모든 업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특정 범주나 특정 업종에만 투자하는 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테마 펀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T 펀드 뭐 이렇게 된다든지 뭐 운수 업종 펀드 뭐 이렇게 되면 IT 업종이 좋을 때는 그 지수가 그 테마 펀드의 성과가 무척 높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IT 업종이 뭐 부진할 것 같다 이래서 시장에서 지수가 약세를 보일 때는 펀드의 지수가 좀 시장 평균보다 언더퍼폼, 좀 낮게 형성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 펀드는 변동성이 크다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는 테마 펀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펀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전략, 위성 전략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핵심 펀드 같은 경우에는 펀드에 투자하는 자산의 한 70% 내지 80% 정도를 투자하는 펀드고요. 위성 펀드는 그 작게 가는 거죠. 한 20%, 30% 정도를 투자하는 위성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60, 70%는 뭐 ETF나 아니면 액티브 펀드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액티브 펀드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액티브 전략을 하는 펀드에 투자를 하고 한 20, 30%는 테마 펀드라든지 이런 펀드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일반적인 경향인데 투자자에 따라서 이 테마 펀드에 좀 더 싣고 싶다 그러면은 거기서 한 플러스 10% 뭐 요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 펀드는 어찌됐건 특정 테마, 그러니까 특정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이런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테마 펀드는 테마가 여러 개일 테니까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분류하기 나름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 유럽 시장, 한국 시장에 대해서 다른 건데 일단 제가 이 보고서에 다룬 거가 글로벌 말씀드리고 한국은 말씀드릴 텐데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요새 사실 2015년 뭐 이때부터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부각이 되면서 그 펀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그 펀드 평가회사 중에 모닝스타라고 있는데 거기서 4가지 범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피지컬 월드, 소셜, 그 다음에 브로드 테마 이렇게 나눴는데요.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연결성, 로봇, 그 다음에 AI, 배터리, 핀테크, 뭐 헬스케어 이렇게 최근에 뜨는 업종들을 많이 좀 포함하고 있고요. 피지컬 월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이나 자원관리, 쉐일 같은 것들이 뭐 요새 좀 약세긴 하지만 자원관리나 에너지 전환, 여기는 뭐 태양광이나 요새 뜨는 수소 뭐 이런 것들 대체 에너지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소셜 같은 경우에는 소비재나 인구 변화, 그 다음에 보안, 정치에 관련된 테마 펀드들, 그 다음이 이 모든 거를 투자할 수 있는 트렌드 변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되는 변화가 있는데요.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있는 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테크놀로지 요거 관련된 펀드들이 설정액도 가장 많고 관심도 가장 많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테크놀로지라고 하니까 진짜 저희들이 생각하는 웬만한 IT 기업은 다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범주를 좀 세분화시키는 게 요새 또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AI만 투자한다든지 로봇에만 투자하자든지 IT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뭐 크잖아요. 가전, 반도체 뭐 이렇게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외하고 특정 범주에만 투자하는 게 이게 테마 펀드로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선호를 받고 있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해외에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테마 펀드 투자가 굉장히 활발할 것 같은데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는
해외는 사실 우리나라랑 조금 성향이 다른 모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1950년대 뭐 이때부터 펀드 투자가 됐고 80년대, 90년대에 많이 대중화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부터 펀드 투자가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역사를 보면 굉장히 짧은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해외는 보면 이 역사도 길고 워낙 그 펀드 시장이나 간접 투자 시장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본인들이 직접 투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간접 투자할 때는 매니저한테 일임을 하는 경향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 펀드를 할 때 중국 펀드, 뭐 인도 펀드, 뭐 베트남 펀드 이렇게 나라를 정해서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해외 펀드 할 때는 그냥 해외 펀드, foreign fund, 그러니까 펀드 요렇게 해서 들어가 아니면 인터내셔널 펀드 좀 더 집중적으로 하시고 싶은 정도는 신흥국 펀드 뭐 요렇게 하지 우리나라처럼 나라를 정하든지 이렇게 자산 중에서 국가별 비중이나 업종 비중은 투자자가 하지 않고 운용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경향이 조금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테마펀드 투자가 그렇게 활성화되지가 않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펀드의 투자 범위를 정하게 되면 매니저는 그 범위 밖으로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만약에 테마가 바뀌게 되면 이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줄어든다든지 뭐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해외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펀드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세상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이 인터넷이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IT랑 결부가 되면서 세상을 바꾸고 뭐 AI나 이런 기술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2015년부터 펀드 설정도 많이 늘었고 펀드 설정이 는다는 건 운용사들이 아 여기가 장사가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고 손님 많구나. 그리고 그 손님들이 자금을 많이 넣기 시작했어요. 2015년부터. 그러면서 2016년부터 굉장히 자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 뭐 다 같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트렌드에도 뒤지지 않는 범주가 테마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좀 재밌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해외에서 하여간 2015, 16년부터 테마펀드 형식이 인기를 얻고 있고 그전에는 사실은 뭐 해외 펀드, 신흥국 펀드 이렇게 자기네 국내 펀드 크게 해서 이렇게 했던 게 외국인 투자자였다면 사실 저희가 그러면 오히려 테마펀드의 원조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게 저희 2000년대 중반에 중국 펀드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럼 완전히 중국에만 투자하는 테마펀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면 국가 펀드.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오히려 테마펀드의 원조가 될 수도 그렇죠. 테마펀드가 좀 약간 활성화되는 그런 투자 기질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집중하는 것도 있고 투자 범위를 본인이 개입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신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신발, 뭐 나이키 신발 같은 경우에도 공산품으로 나오는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IT라든지 이런 SNS가 발전을 하면서 이게 주문자 방식으로 점점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더 발전이 되면 DIY 식으로 펀드도 그런 식으로 되게 되면 뭐 개별화된 맞춤 솔루션 뭐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더 세계 어디보다도 또 먼저 시작할 수도 있죠. IT 기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펀드 매니저의 역할 중에 일부를 스스로 하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듀스하고 컨슈머 합쳐서 프로슈머라고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겠군요. 이게 플랫폼이 좀 더 받쳐주고 대신에 그거 할 경우에는 투자자분들이 더 지금보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셔서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되죠. 그거에 대한 것만 되면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사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판매사나 거기서에서는 이 투자자를 완전히 자기보다는 다 알지 못하잖아요. 판매사들이 투자자의 성향을 완전히 알 수는 없는 건데 돈만 아는 거죠. 투자자가 가져온 돈만 아는 건데 투자자는 자신의 성향이나 투자 역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본인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대입을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이런 기술이 발전이 된다면 미국이나 사실 유럽보다도 우리나라가 훨씬 그런 새로운 형식이 만약에 적용이 될 때는 좀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건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그 중간쯤 어디에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뭐 근데 규제나 이런 거에서 뭐 풀어야 될 것들이 있긴 하겠지만 뭐 금융이 훨씬 발전이 된다면 그런 거에 대한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사실은 있겠죠. 투자자들은 그런 니즈가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예. 아는 지식에 가지고 이렇게 좀 개입하고 싶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뭐 욕구가. 종목 선정이나 요거까지는 개입을 못 하겠지만 그렇죠. 자산 배분이나 처음에 저는 뭐 이 자산을 뭐 주식 자산이 좀 높게 가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라든지 뭐 간단한 자기 의견을. 그게 의견이 또 반영이 반영이 될 되고.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다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운용사하고 정책 당국에서 조금 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가별로 테마 펀드 특징이 조금 다르다고요. 방금 저희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 해외만 비교했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ETF 시장이 굉장히 발달을 했기 때문에 ETF 중심으로 지금 테마 펀드가 되고 있고요. 대신에 이 규모 범주가 되게 세분화돼 있죠. 뭐 3D 프린팅이라든지 AI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작게 돼 있고 이건 또 미국의 기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가능한 거고 포트폴리오가 많아요. 그래서 펀드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살렸다고 볼 수 있고 유럽을 대표하는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액티브 중심으로 운용이 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유럽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액티브 펀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큰 거대 펀드였는데 2004년에 설정이 됐는데 삼성그룹 펀드가 테마 펀드라고 할 그렇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펀드고 여러 운용사에서 나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투자 지분도 많고 투자도 액티브 펀드도 있고 패시브 펀드도 있고 ETF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그룹이 그룹주이긴 하지만 물론 IT 비중이 높은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그 이외에 뭐 중공업이라든지 유통 뭐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분산 효과를 그 그룹주만으로도 분산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아주 독특한 펀드고 성과도 삼성전자가 있고 뭐 이러니까 좋았기 때문에 운용 규모가 커졌었죠.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하니까 5대 그룹주 펀드, 맞아요. 3대 그룹주 펀드, 그다음에 뭐 현대차 그룹 펀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룹주 펀드들이 또 돼 있고요. 그 이외에는 사회책임 투자 펀드도 테마 펀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책임 투자 펀드가 좀 운용이 됐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돼가지고 펀드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는 뭐 언택트라든지 신경제 이런 식으로 테마 펀드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워낙 이렇게 코로나가 사실 뭐 한두 달에 끝난다 뭐 이런 생각이었을 땐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가 지금은 되게 길어졌고 비자발적으로 지금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재택근무 그다음에 쇼핑 이런 모든 것들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을 안 하는 분들도 하시게 된 분들이 있고 재택근무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재택근무가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있고 그래서 사회 여러 면으로 변화가 되면서 언택트나 뭐 코로나19 이후에 초점을 맡은 펀드들이 성과가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들으면 테마 펀드는 해외에서 먼저 조금 활발해졌는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굉장히 따라잡고 있네요. 네네. 테마 펀드도 결국 자산 운용사들이 운용을 할 텐데 대표적인 자산 운용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픽텟이 운용을 하고 있고요. 니코, 일본이 의외로 테마 펀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로봇이나 자동화 이런 쪽에 로봇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좀 특화가 돼 있는 펀드들이 많고 그 외에는 아이쉐어라든지 BNP 파리바 뭐 이런 식으로 대형 운용사들 위주로 좀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다른 뭐 대형 운용사들은 펀드 이 상품이 많기 때문에 좀 하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운용사는 픽텟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유럽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나중에 펀드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 형태의 특화된 테마 펀드들을 많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생각하실 거는 테마 펀드 하면 픽텟 이런 이름은 좀 기억해 주실 만하다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군요. 투자자들이 테마 펀드를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초반에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제가 펀드를 소개를 드리지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펀드를 가입할 수 있는 펀드도 있고 가입이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은 뭐 재간접 펀드여가지고 가입이 어려운 펀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분들이 에이 내가 뭐 하지도 못하고 저거 들어서 뭐해 뭐 알아서 뭐해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이런 걸 보심으로 인해서 사실 증권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 주식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이 변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이네요.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지금 상장한 지 뭐 10년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4000% 수익률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라는 출중한 분이 미래를 보고 전기차에 대해서 투자를 했고, 사실 그 초기 투자에서 4000%를 먹으신 분이 대주주 제외하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처럼 사회가 변화하는 거를 주의 깊게 보고 좀 더 발빠르게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을 높게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근데 그런 걸 보면 테마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운용사나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좀 더 발빠른 투자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분들이 어디에 투자하는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주를 보면 글로벌 테마펀드 같은 경우는 로봇 자동화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자원관리, 그 다음에 연결성, 그다음에 소비재, 인공지능, 뭐 에너지 전환, 인구, 헬스테크, 보안, 핀테크, 이 정도가 지금 많은 테마 펀드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펀드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런 거는 펀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펀드가 보면, 또 제가 이 보고서에서 펀드의 고유 종목을 실었습니다. 그걸 보면 뭐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나스닥이나 이런 데 상장이 되어 있는 경우, 아니면 ETF 같은 펀드도 제가 이 자료에서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ETF 같은 데 투자를 하실 수 있고, 직접 투자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거를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구나. 이 중에서 나는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단지 뭐 3분, 5분이라도 하셔도 저는 이 자료를 쓴 보람이 있는 거죠. 연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 게, 시청자분들께서 생소하지만 이 펀드들에 대해서 이제 알고, 그리고 그 펀드들이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면 앞으로 세상이 바뀔 방향성에 대해서 그거를 선도해갈 기업들에 투자를 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쵸, 이 펀드들이. 예. 혹시 테마 펀드들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들 뭐 몇 개만 조금 언급해 주시고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 저는 방금 말씀해 주신 로봇 얘기가 굉장히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로봇 세상에 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펀드로 봐야 되는데, 픽텔에서 한 펀드랑 그다음에 니코에서 한 펀드가 있어요. 근데 니코 같은 경우는 일본의 히다찌라든지 뭐 요런 데 투자한 기업들이 많고요. 다이푸쿠나, 그다음에 픽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알파벳이나 인텔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멘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신 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이외에는 제가 또 특이하게 본 것 중에 하나가 인튜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헬스케어에 들어가는데, 수술용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라고. 그러니까 로봇이라 하더라도 뭐 공장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모터라든지 거기도 특화된 회사라든지 니덱 같이 뭐 요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세분화가 되잖아요.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테마 펀드에 만약에 이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주의할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 펀드는 주식 시장의 일부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 기업이 뭐 전기차나 뭐 이런 것처럼 뭐 성과를 많이 올릴 수도 있지만 또 예측이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시장 대비해서 낮은 수익률을 거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테마 펀드에 투자할 때는 전체 펀드 자산의 전부나 뭐 높은 비중을 하기보다는 한 20-30% 정도 좀 하시는 걸 좀, 그러니까 위성 전략으로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테마 펀드 자체가 그러니까 메인 투자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김후정 유한타증권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